여유 있으면 다른 거 한다고 바쁘지만 않으면 물론 제가 스텝 3 좀 몇 개 집어서 하긴 하겠지만요. 자, 일단은 41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제를 오늘 사실 배울 내용이 조금 녹아있는 거긴 해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봅시다. 보통 우리가 자, P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는 뭐뭐이면 뭐뭐이다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놈들이 뒤에 거를 만족하려면 당연히 앞에 있는 놈의 진리집합이 싹 다 뒤쪽에 있는 진리집합의 원소여야 됩니다. 즉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놓고 그 명제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 문제인 거야. 그치 얘들아?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존에 명제를 할 때 요 얘기를 내가 아까 집합할 때 슬쩍 안 하고 넘어갔긴 했는데 문제 풀 때 슬쩍 녹아있긴 했었어요. 여러분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A가 예를 들어 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한 효과처럼 여집합 효과가 나요.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전체 집합 U가 있고 여기에서 A가 있고 B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여러분 A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은 어떤 관계가 있죠? 자 보세요. A의 여집합이 요놈 바깥쪽 라인이잖아. 그러니까 반전 선택이니까. 그치 얘들아? 반전 선택을 해서 이 바깥쪽이 골라지는 거죠. 이렇게가 A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당연한 얘기지만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A 여집합은 추가로 이 도너츠 부분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돼요. 나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알겠다. 이런 거지. 3보다 4가 크다 해서 마이너스 1 곱하면 방향이 반대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집합을 씌우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실 오늘 설명할 내용이긴 해. 여러분이 명제를 배웠다면 알겠지만 명제의 대우에 대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되면 잘 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스몰로 쓰면 A이면 B이다 라는 게 참이라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리고 나서 이걸 보면 알겠지만 어떤 관계가 성립한다? not B이면 not A다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거를 기존에 선행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 있다고 얘기한다고? 대우 관계 있다고 한다고요. 그 얘기를 오늘 어차피 수업할 때 할 거예요. 할 건데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는 내용들이 근데 앞서서 나온 거야 그냥. 물론 그때 이제는 아직까지는 대우 내용이 없어. 대우를 안 배웠잖아 설명을. 그치? 그치만 대우 개념 없이 어떤 느낌으로? 그냥 그치? 집합에서의 이제 부분집합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볼게요. 보세요. 명제 조건을 보면 P면 Q이다 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not P면 얼마다? Q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달이면 P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진리집합 관계로 설명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P의 여집합도 Q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 그럼 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렇게 되는 관계가 일단 있어? P가 싹 다 Q에 들어가 있는데 P의 여집합도 싹 다 Q에 들어가 있대. 근데 애초에 P랑 P의 여집합이랑 겹치는 건 없잖아. 근데 이 둘을 합치면 전체 집합이잖아. 근데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의 모든 원소가 Q의 부분집합인데, 그럼 이걸 해석하면 U가 Q의 부분집합인 거야. 근데 애초에 Q라는 게 여기 지금 전체 범위 안에서 하고 있을 테니까 반대로 Q도 U의 부분집합이겠죠. 그러면 상동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일 때는 어떤 상황이다? 둘이 같은 집합일 때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그러니까 Q가 U인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몇 가지 됐나요? 자, 일단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이걸 봐봐. 이걸 보시면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하자.
방금 한 것처럼 전체 여집합 씌우는 효과를 하면, 아니면 각각의 여집합을 씌우면 포항관계가 반대가 된다고 했죠. 방금 설명한 이 얘기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맞죠? 그래서 요 얘기도 알 수 있고 추가로 나P이면 R이라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오늘 설명할 거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 오늘 설명할 대우 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게 맞으면 요것도 확보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이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어떤 상황인 거야, 얘들아? 봐봐. 전체 집합 U가 곧 Q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 자, R의 여집합도 이렇게 집합이니까 동그라미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P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그려놓고 기억, 니은, 디귿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억. P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 맞죠? 이거는 그냥 요 문구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맞지? 나 P이면 Q이다가 진리집합 관계가 요거니까 맞지? 포항관계를 바꾸면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로 표현을 바꾸면 그 다음 니은은요? 자, 봐봐 얘들아. R 차집합 P의 여집합이야. 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봐봐. 요 표현에서 요 표현을 끄집어낸다고 했죠? 그러면 P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죠? 맞니 얘들아? 그러면 R에다가 P의 여집합을 빼면 뭐가 남는 거죠? 포항관계 있을 때 작은 놈을 빼면 여기 본업 부분 남는 거 맞나요? 맞아 아니야? 근데 이거는 동집합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동집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해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R의 여집합이랑 P의 여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든 뭐라든 어차피 Q의 부분집합인 건 바뀔 리가 있어요 없어요? Q가 U라며. 그럼 뭐 당연히 맞죠. 이거는 고민할 것도 없지. 그치 얘들아? Q가 U인 걸 밝혔어. 그러면은 Q가 전체 집합이면 그 안에 있는 집합으로 무슨 짓거리를 하든 간에 무조건 전체 집합에 부분집합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요거 좀 기억해줘. 알겠지? 요거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 물론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따가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신 분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해 안 되는 분 질문해. 아침에 약간 정신 없는 건 알겠는데. 자, 그 다음 411번도 볼게요. 이게 나달이며 나 P이고 나 Q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얘들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나달이면 나 P and 나 Q 요 상황이죠. 그럼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R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과 AND는 교집합, Q는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지 얘들아? 네. 그리고 이걸 은근슬쩍 바꿔볼게. 아까 저것처럼 바꾸면 어떻게 돼요? R의 P 합집합 Q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봐도 되겠죠. 요 둘이 같은 표현입니다. 일단 이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얘를 드모르간으로 묶었어. 그치? 그리고 전체 여집합 씌워서 하면 포함관계랑 반대로 뒤집힌다는 얘기 한 거예요. 됐니 얘들아? 자,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또는 이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치? 자,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또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하는 상관없는데 일단 이걸 바꾸는 거 한번 보여준 거고, 같은 거라는 거. 자, 여기서 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보통 발레가 어떤 애라고 했죠? 발레가 여기 가정의 원소면서, 맞죠? 가정의 원소면서, 그리고 추가로 어떻게 돼야 돼? 결론의 원소가 아니어야 되죠. 그러면 결론의 원소가 아니라는 건 다시 말해서 어디 원소라고요? 결론의 부정의 원소겠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를 만족하면서 이걸 만족하는 애예요. 맞아, 아니야? 맞지? 집합으로 치자면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정리하면 P합, 집합, Q에 있는 애들 중에서 R에 여집합이 있는 거야. 근데 교열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차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뽑아내 삐져나온 부분을 찾아도 되는 거고요. 지금 요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자 봐봐, 이걸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생각해봐. 봐봐, R에 여집합이 있고 P에 여집합이 있고 Q에 여집합이 있어. 여집합으로 집합을 표현하자고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게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맞죠? P의 여집합에 속하면서, 정확히는 여기까지겠죠. P의 여집합에 속하면서 그 R의 여집합에 속하면서 이렇게 P와 Q의 교집합에 속하지 않는 삐져나온 부분이니까. 맞아, 아니야?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 근데 이거를 뭔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그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정의 원소면서 결론의 원소가 아니다. 근데 결론의 원소가 아니라는 건, 다시 말하면 결론의 원소가 아니, 가정의 원소면서 결론의 원소가 아니라는 건 결론의 부정, 그러니까 여집합의 원소인 애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답이 몇 번이야? 답이 동그라미 2번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2개짜리는 여러분이 잘해. 맞아, 아니야? 3개짜리는 잘 안 보이는 거라고. 거기다 막 말이 지저분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필기하세요. 누구? 아, 그분? 아무실한 분? 화장실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13번 중입니다. 화장실 문제가 아니구나. 어머님이. 야, 근데 이것도 신박하다. 보통은 애가 엄마한테 핑계를 대잖아. 엄마가 출근하고 늦었어. 그럼 엄마한테 배가 아파서 못 갔다 이렇게 핑계 대는데, 어머님이 핑계 대주시고 본인은 그냥 늦잠 잔 거야? 야, 곱게 크네. 야, 부럽다. 야. 그렇게 곱게 클 수 있구나. 언니가 학원에 변명을 해주신다고? 이건 또 신박한데? 아, 왜냐면은 보통은 본인이 핑계대다 거짓말로 들켜갖고 막 혼나고 막 그게 일상이잖아. 그러지 않아요? 아, 막 다 큰 고등학생이 아직도 뭐 못 일어나냐고 막 혼나고 맨날. 그게 일상인데. 아, 오늘 인터넷 보니까 10년,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시간표를 봤어. 그 당시 시간표가 떴더라고. 영교시 있고, 야자 밤 12시, 11시까지 있는 그런 시스템. 아, 나 그렇게 살았었구나. 나 그거 어떻게 버텼지? 다시 돌아가도. 어떻게 버텼지?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 수능 시간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시간표 봤거든? 진짜 또라이 됐던데, 시간표 봤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 시험 시간표도 한번 봤거든? 와, 과거에 시험 친 거 봤는데, 미쳤었어. 어떻게 그렇게 했지? 여러분은 한 5과목 치잖아요. 그쵸? 저는 한 12과목 쳤거든요. 시험을. 그러니까 막 짜증나. 수학 시험 있는 날에 중간에 막 그 일본어 시험 있고
교련 시험 있고 막 이렇게 있고 가정, 기술 막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음악도 시험 치고 체육도 시험 치고 막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야. 다 외워야 돼. 암기가 문제다. 저희도 기말 때 응? 저희도 기말 때 몇 과목이었는데? 10과목이었어요. 10과목? 그래 이제 그렇게 친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간고사도 그렇게 쳤지. 그러면서 또 수능 대비는 수능 대비를 했지. 야자는 밤 11시까지 했고 나는 그게 야자가 11시까지가 의무였는데 의무가 10시까지가 의무였나? 우리 학교는? 10시까지가 11시까지가 의무였고 나는 12시까지 왔거든. 학습 시간 1시간 더 했어. 정규 문과 1등부터 10등까지랑 이과 1등부터 10등까지를 따로 방을 하나 만들어서 닫아놨어. 그러니까 따로 고정석을 준 거야. 정확히는 고정석이 아니야. 왜냐면은 모의고사 칠 때마다 자리가 바뀌어. 그러니까 위에 애들 따로 모아놓고 강제 또 경쟁을 시켜놓은 거야. 근데 나는 1등에서 맨날 제일 안쪽 고정자리였거든. 그 자리는 안 움직였어. 정말 편했거든. 그게 되게 좋았어. 문과 1등, 이과 1등은 거의 고정이었거든. 자리 한 번도 내준 적 없긴 한데 거기가 좋은 게 뭐냐면 가끔 선생님들이 감시하러 왔을 때 뭐 딴짓하고 있어도 안 들켜. 문 앞이 아니니까. 제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나중에도 문 여기 있으면 문에서 10등, 9등, 8등에서 1등까지 맞춰놓은 거야. 1등이 잠깐 거야. 그리고 거기 키를 따로 줘. 거기 열쇠가 따로 있거든. 그 애들한테 열쇠 나눠줄 거야. 그랬다 진짜 거기. 문과 1등이었어요. 이과 1등이었지. 문과 1등이었으면 내가 수학 강사 하고 있겠냐? 국어 강사 하겠지? 문예과 둘다 1등이었어요. 아니 문과 이과가 아예 수시험지가 달랐잖아 우리 때는. 선택 과목도 다르니까. 왜? 야자 째시면 있었어요. 어? 야자 째시면 야자 한 번 쬐어. 3년 내내 한 번 쬐을걸? 왜요? 한 번 PC방 갔어 한 번. 딱 한 번. 그 한 번 빼고는 한 번도 쬐 적 없어. 유준형만 집에 일찍 가봐야 어차피 욕 처먹을 거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가? 그리고 아파서 쉬어도 거기서 그냥 쉬다가 다시 공부하는 거였어. 집에 가는 건 어차피 자는 거니까. 집엔 잠자는 곳이지. 집에는 진짜 6시간 자는 거야. 그냥. 그게 다야. 아침 밥 먹는 자리.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하고 다르지. 요즘은 핸드폰 있으니까 애들이 딴짓을 너무 많이 해. 아니 그때는 딴짓을 하고 싶어도 딴짓 할 게 없다니까. 애들이 오죽 심심하면 뭐 하겠어. 그 종이에 보는 종이 그래갖고 오목 들고 있다니까. 할 게 없어서. 아니면은 그 자석으로 두는 장기판 이런 거 들고 왔고 자석 장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게임을 할 전자기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전자사전 나오면 그 안에 이제 보면은 뭐 지뢰찾기 뭐 이런 게임 진짜 컴퓨터용 되게 허접한 게임 있잖아. 그게 추가로 깔려 있어서 그 정도 하는 수준이었어. 이거 보여드릴 시험이 진짜 별로 안 써요. 딴짓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오목도 한두 판이지. 씨. 오목 재밌어요. 오목 겁나 불가지고 오목도 한두 판이지. 한 3판 4판 하고 나면 이제 뻔해서 하기 싫잖아. 요즘은 너무 유혹거리가 많아. 난 요즘에 유혹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난 그게 무섭던데. 여러분 그 홍대 같은데 일요일날 가잖아요. 토요일 밤 지난 일요일날 가잖아. 아침에 가면 그 메인 도로는 아닌데 뒤쪽 골목만 가도 그러니까 이태원 이런 데나 뒤쪽 골목 가면 진짜 미국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 마약에 취해서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그래. 좀 무서워. 재밌겠다. 아니 안 무섭지 않아? 얘들아 그렇게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게 무서운 거고 여자애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클럽 같은 데 가서 이제 남이 미국 원래 외국이 그래. 그런 따라놓은 거 봉인 안 된 음료수 안 마신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데 마약을 타서 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먹으면 자기는 마약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한번 맛을 보고 그냥 중독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좀 무섭지 않아?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게 무서워. 얘들은 처음에는 공짜로 뿌린다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중독되면 돈 주고 살 거,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까. 일부러 막 중독자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다닐 때 조심해야 돼. 되게 그게 요즘에 막 되게 많이 뉴스에 되게 자주 나오잖아. 마약 관련. 나는 그게 좀 무서운 거야. 총기 관련된 것도 나오고. 아니 무슨 영회 거기서 총기 사건 났다는데 아니 애초에 우리가 총기 관련된 얘기를 듣지 않고 살아온 세상이 많았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된 거지? 이해할 수 없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요. 아니 CCTV라 이런 게 왜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범죄가 왜 안 주냐? 신기하다 이거. 그리고 중국은
마약하면 사용해서 차라리 그 나라 자체에서는 그렇게 적게 하는데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막 전국에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서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봐봐요. 이게 여러분 질문해 볼게. 이게 조건에다가 원래 조건이야. 얘는 맞아 아니야? 얘는 조건인데 모든이랑 어떤을 붙이면 조건이 갑자기 조건 화살표 조건이 아니라 그냥 조건 하나짜리인데, 이게 이 모든이나 어떤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명제로 바뀌었죠. 한 덩어리짜리 명제로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게 거짓이야. 이게 거짓이래. 근데 거짓임을 밝히는 거보다는 참인 걸 밝히는 게 편하단 말이야. 아니면 거짓인 걸 밝힐 거면 발레를 찾아야 돼요, 보통. 맞나요? 그리고 아니면 참임을 밝히려면 뭐 이제 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물어보자, 얘들아. 이거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얘가 어차피 한 덩어리짜리 명제니까 요 명제들이 각각 거짓임을 밝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명제의 부정의 참임을 밝히면 원래 명제가 거짓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되죠.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서 편한 걸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2차 부등식 문제다 보니까, 맞죠, 여러분? 참임을 밝히는 방법으로 가는 거보다는 둘 다 모든이 편하긴 한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요 명제는 그대로 해요. 그럼 첫 번째 명제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다는 말이 거짓이길 바라는 거잖아.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하길 바란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 첫 번째 식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접하는 게 맞지, 얘들아? 판별식 D가 어떻게 되길 바란다? D1이 0보다 크거나 같길 바라겠죠. 그러면 거짓이 되니까. 맞나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요놈이 거짓이길 바라니까 반대로 말하면 요놈의 부정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요놈 둘 다 부정하는 거였죠. 여러분 잠깐 집중. 요 명제의 부정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을 모든으로 바꾸기도 해야 되고요, 이다를 아니다라고 바꿔야 돼요. 맞죠? P를 나P라고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이 모든이 되고요, 요 식이 그대로 갔는데 작거나 같다가 크다가 돼야 돼요. 맞죠? 요게 참이 되면 원래 명제가 거짓이겠죠. 근데 우리가 많이 했던 걸로 바꾸는 거야. 그럼 내가 얘가 참이니까 이렇게 되길 바라니까 판별식 D2가 0보다 작다 그랬죠. 요 두 개의 공통범위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으로 풀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이걸 모든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장은 모든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이 결과가 틀린 걸 보여주면 되는 거고, 거짓임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맞지? 얘는요, 어떤으로 해서 불편하니까 요 명제의 부정을 구해서 부정이 참임을 보임으로써 원래 게 거짓임을 보이면 된다고요. 이해가 됐니, 얘들아? 아이고, 자, 그래서 D1부터 해볼게요. 자, 판별식 D1을 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항상 떠있지 않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임을 밝히면 돼. 그러면 A값 범위가 루트 5 이상 또는 마이너스 루트 5 이하다라고 나올 거고요. D2 같은 경우는 자, 어떤을 모든으로 부정해서 모든으로 바꿔서 얘가 참이 돼야 되니까 요놈의 판별식 D2인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아서 떠있음을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A 범위는 0부터 8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요 둘의 공통 범위는 당연히 A 범위가 루트 5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해서 2점 얼마보다 커야 되니까 3부터죠. 3, 4, 5, 6, 7 몇 개? 5개. 다 적나.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항상 성립할 조건에 대해서 공수원에서 배웠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를 그놈을 써먹을 수 있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을 뭘로 바꾼다? 모든으로 바꾸는 게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많이 했잖아, 기존에.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하고 얘는 부정해서.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안 풀고 다르게 풀어도 풀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지난 시간 숙제 5답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시고 시험을 칠 건데 준영이가 안 왔으니까 준영이 버리고 쳐야겠다.